모모 때문에 옥살이한 남자. 2016년 11월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법원. 한 여성을 구타 후 성폭행했던 진범으로 지목된 남성 클라렌스 모제스 L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 과연 모제스는 진범이 맞을까요? 배심원들은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본 판사 역시 클라렌스 모제스 L에게 무죄를 판결합니다. 뭐야, 진범이 아니었네요. 그런데 사실 이번 재판은 유죄 판결을 뒤집은 재심 재판. 모제스는 무려 30년 가까이 자신이 진범이 아님을 주장해왔습니다. 아이고. 그에게 악몽이 시작된 건 1987년. 한 여성이 LC, 다널이란 세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 그런데 며칠 뒤 경찰에 체포된 것은 비슷한 이름을 가진 클라렌스 모제스 L이었습니다. 그가 범인으로 지목된 이유는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내가 봤어요. 내 꿈에 나왔다고요. 당황스럽다, 정말. 당황스러워. 정말 황당하다. 아 근데 이거는 경찰이 일단 그 사람 체포한 것도 황당한데 판결이 나왔던 거잖아. 꿈 말고 어떤 진범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알리바이라는 것도 있잖아. 당시 경찰은 꿈에서 가해자를 봤다는 증언을 믿었고요. 왜 믿어?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그를 범인으로 특정. 덕분에 모제스는 1988년 성폭행 혐의로 징역 4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미쳤나 봐. 심지어 1995년엔 모제스 측이 무죄 입증을 위해 피해자 옷 등 증거물에 있는 DNA 검사를 의뢰했는데요. 그런데 덴버 경찰 측은 약 8년 동안 멀쩡히 잘 보관해오던 증거품을 단 한 달 만에 실수로 분실했다고 주장. 실수? 고의성이 다분한 증거 인멸 정황에 모제스는 좌절해야만 했습니다. 경찰도 이상해요. 이게 왜 그랬지? 수사 종료한 거를 다시 끄집어내기 싫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끄집어내는 순간 자기들의 과오를 인정해야 인정하는 거니까. 근데 저 사람의 인생이 뭐가 됩니까? 한 사람 인생을 다 망쳐놓고 그러고 말이 살고 돼? 싶나? 2013년 모제스에게 도착한 편지 한 통.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그들이 나를 만나게 하세요. 때가 됐어요. 편지를 보낸 이는 과거 모제스의 이웃이자 성폭행 혐의로 수감 중인 LC 잭슨. 아이고. 피해자가 처음에 언급했던 세 남성 LC, 다널 이들 중에 한 명과 일치했는데요. LC 잭슨은 자신이 진범임을 무려 26년 만에 고백.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던 모제스는요. 진범의 증언이 뒷받침되며 2015년 조건부 석방. 드디어 그토록 외쳤던 진실을 인정받았습니다. 아니 진작 죄를 고백해야지 뭐 26년 동안 왜 가만히 있다가 인제 와서 그러냐고. 와, 저건 진짜 너무한다. 30년 가까이 진범이 아님을 밝히려 외로운 싸움을 한 모제스. 그는 수차례 플리바겐을 제안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때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인정하는 것보다 48년을 모두 복역하는 것이 낫겠소. 진범은 누구인가 싶고 3위를 공개합니다. 억울한 사형수의 모모. 1961년 영국 버킹엄셔 A6 도로 복면을 쓴 강도가 한 차량을 습격 36살 남성 그레스텐을 살해하고 22살 여성 스토리를 강간한 뒤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2달여 만에 용의자 헨리티가 체포됐는데요. 범행에 사용된 총기와 빈 탄창이 한 호텔에서 발견됐는데 절도 전과가 있는 헨리티가 그 호텔에 가명으로 투숙한 게 확인된 겁니다. 그리고 피해자 스토리의 속옷에서 O형 혈액형이 검출됐는데요. 헨리티의 혈액형도 O형. 알리바이를 입증하지 못한 헨리티는 결국 법정에 서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황들이 또 나왔고 뭐 가명으로 호텔에 투숙한 것도 의심스럽고 뭔가 나오긴 했는데 혈액형은 확률상 4분의 1입니다. 부족하거든요. 당시 헨리티의 변호인은요. 헨리티는 강도, 살인, 폭행 전과도 없고 무엇보다 범행 동기가 없습니다. 또 범행 도구에서 헨리티의 지문이 발견되지도 않았다며 헨리티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스토리는요. 런던 특유의 말투와
차가운 목소리, 저 파란 눈동자까지 기억나요. 저 사람이 범인이 확실하다고요. 스토리 확신에 찬 증언으로 인해 헨리티는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 이거는 피해자가 그냥 저 사람이라고 했잖아. 특정을 했죠. 그러면 지목이 된 거고 영향을 안 끼칠 수 있나요? 사형 선고 직후 헨리티의 무죄를 주장하며 재수사를 요구하는 일명 A6 변호위원회가 꾸려졌는데요. 수많은 정치인과 법인권운동가, 저널리스트는 물론이고 존 레논 부부도 헨리티 가족을 만나 격려. 형 집행 정지 탄원에는 무려 9만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당시 수많은 영국인이 헨리티는 무죄라고 믿었는데요.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제 누명을 벗겨주세요. 헨리티의 말은 유언이 됐습니다. 아이고. 끝내 사형은 집행됐죠. 아니 죽기 직전에까지 저런 말을 했다는 게 나는 굉장히 불안하네요. 아, 이게 뭐 나중에 뭔가 밝혀지더라도 이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돼버린 거죠. 결국 사건 발생 36년 만인 1997년 재심이 결정됐습니다. 그 사이에 과학기술이 발전하며 DNA 대조가 가능해졌고요. 1999년 경찰이 피해자 스토리의 속옷에서 DNA를 추출하는 데 성공. DNA 대조 결과, 그 결과는 말이죠. DNA 일치였습니다. 뭐야? 헨리티가 맞았습니다. 이 진범이 맞았던 거예요, 그러면? 네. 뭐가 억울한 거야, 그러면? 결국 40여 년간 논란이었던 A6 도로 살인 사건의 진범은 헨리티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진짜. 충격의 말을 못 잇고 있군요. 이거는 그냥 너무 충격이다, 수많은 대중을 기만한 죄까지 추가해야 되겠네. 이거. 목격자한테 얼마나 또 비난했겠어. 네가 눈만 보고 알아? 대중들이 그 피해자를 오히려 2차 가해했을 거라고. 수많은 영국인을 농락한 살인자 헨리티. 40여 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뒤 피해자 스토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헨리티가 살아들어 범인이라고 털어놔도 사람들은 믿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믿고 싶은 대로 믿으니까요. had nothing to do with me. 진범은 누구인가 싶고 2위를 공개합니다. 백작 가문 살인 사건의 범인을 찾아라. 1974년 11월 7일 이 사건은 영국을 발칵 뒤집은 백작 가문의 유모 살인 사건. 그런데 호주에서 백작 가문 살인 사건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 범인 해변가에서 히피 행사를 했어요. 사건 발생 후 약 40년 동안 호주, 아일랜드, 네덜란드, 모잠비크 등에서 범인을 봤다는 목격담이 무려 70건 이상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아, 꽤나 유명한 사람이었나 봐요, 범인이. 40년 동안이나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영화 007 시리즈 제임스 본드 역할로 물망에 오르며 화제를 모았던 주인공이자 다름 아닌 백작 가문의 주인 7대 루칸 백작 리처드 존 빙엄입니다. 어이? 그는 명문가의 백작이었지만 실상은 도박 중독에 빚까지 있던 상황. 사건 당시 아내 베로니카와 갈등 끝에 이혼한 뒤 양육권마저 빼앗겼는데요. 아내 베로니카의 증언에 따르면 사건 당일 밤 술에 취한 루칸 백작이 흉기를 들고 찾아왔고요. 어두운 지하실에서 유모를 아내로 착각해 살인. 뒤늦게 현장을 목격한 아내마저 공격했지만 그녀는 겨우 탈출해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어우. 이후 루칸 백작은 이스트 서섹스 뉴헤이븐에 위치한 지인의 집을 방문. 아내가 살인 청법자를 고용했어. 아마 거짓말을 해댈 거야. 라는 말을 남긴 뒤 다음날 지인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인의 집 인근에서 루칸 백작의 차를 발견. 차에선 범행에 사용된 흉기와 혈흔이 발견됐지만 이것이 경찰 조사로 밝혀진 공식적인 마지막 행적이었습니다. 야, 이게 차에서 흉기가 나왔으니까 아내가 말한 증언이 사실일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인지 이듬해 영국 경찰은 루칸 백작을 범인으로 발표. 하지만 경찰의 수사에도 루칸 백작을 찾을 수 없었는데요. 그러자 경찰 내부에선 이 귀족 카르텔이 루칸 백작을 돕고 있다라는 주장도 제기.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뿐만 아니라 2007년 뉴질랜드 언론들은 영국 출신 노숙자 로저 우드게이트, 루칸 백작이라고 보도.
그가 루칸 백작이 사라진 1974년에 뉴질랜드에 도착했으며 상류층 언어를 구사했다는 점을 든 건데요. 이외에도 수많은 목격설이 등장했지만 정작 아내 베로니카는 루칸 백작의 생존설을 부인. 백작은 외국어를 할 줄 모르고 뼛속까지 영국 귀족이라는 이유, 그리고 보트에 대한 지식이 뛰어난 점, 또 수사에 대한 압박 등으로 강에 뛰어들어 프로펠러를 통해 목숨을 끊었을 거라고 주장했고요. 대부분의 귀족 지인들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아니 뭐 살아있든 간에 목숨을 끊었든 간에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한때 루칸 백작이 맡을 뻔한 제임스 본드는 극 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죽은 자는 복수엔 관심 없죠. 다만 이 범인의 결말을 밝혀줘야 하지 않을까요? 진범은 누구인가 싶고 18위와 1위의 헤드라인을 공개해 주세요. 쓰레기통의 모모 덕에 밝혀진 진범. 52년 만에 밝혀진 모모 인생. 1975년 12월 5일 저녁, 미국 펜실베니아주 여성 린디수 비클러가 자택에서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에서 살해 도구인 흉기가 발견됐지만 손잡이가 수건으로 감싸져 있던 탓에 범인의 지문 채취도 할 수 없었는데요. 당시 경찰은 면식범의 소행으로 판단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무려 300명이 넘는 사람이 조사를 받고 이 중 수십 명이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모두 무혐의. 범인에 대한 결정적 증거는 찾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미궁에 빠진 진범의 정체, 사건 발생 9년째 수사에 진척이 없자 경찰은 심령술사까지 동원, 진범을 찾고자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간절하면 심령술사를 경찰이 동원합니까? 범인이 되게 철두철미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죠. 뭐 나오는 게 없잖아요. 지문도 없고. 하지만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22년이 지난 1997년 피해자 비클러의 옷에서 용의자의 DNA를 확보했습니다. 이 DNA를 데이터베이스에 확인한 결과 아이고. 안타깝게도 일치하는 DNA가 없었는데요. 그리고 또다시 시간이 흘러 2020년 용의자의 DNA를 재분석한 결과 용의자의 조상이 이탈리아 가스페리나 출신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 거주하던 이탈리아계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시 재조사에 들어갔고요. 그렇게 수사망을 좁혀간 결과 비클러와 같은 아파트 건물에 거주했던 가스페리나 출신 남성 데이비드 시노폴리가 용의선상에 올랐습니다. 그냥 고향 때문에 체포된 거잖아요. 가스펠리나 뭐 출신이면 뭐 다 범인인가? 그러니까. 당시 시노폴리는 수사에 적극 협조하지 않았고 결국 경찰은 시노폴리를 체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무려 46년이라는 긴 추적 끝에 경찰이 확보한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커피잔! 2021년 2월 시노폴리가 한 공항에서 다 마신 커피잔을 쓰레기통에 버렸는데요. 이때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경찰이 쓰레기통에 버린 커피잔을 수거! 그렇게 시노폴리의 DNA를 채취해냈습니다. 범인의 DNA와 커피잔에서 검출한 시노폴리의 DNA를 대조한 결과 일치! 끈질긴 46년의 진범 추격 끝에 시노폴리가 범인이라는 증거를 끝끝내 찾아내고야 만 겁니다. 대단하다. 체포된 시노폴리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해당 수사를 끈질기게 추적한 수사 당국은 유족인 비클러의 남편에게 진범 체포 사실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피해자를 위해 끝없이 정의를 추구했습니다. 법 집행 당국은 비클러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1969년 7월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은행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 사라진 돈은 무려 21만 5천 달러.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한화 24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선 사흘 뒤에야 돈이 없어졌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흘 뒤에 알아? 절도 사건의 범인은 바로 이 은행 보안이 너무 느슨해. 은행에 있는 돈 가져가는 거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이 은행의 신입사원 시어도어 테드 컨레드였습니다. 당시 수사관들은 캘리포니아, 텍사스, 오리건과 하와이 등 미국 전역을 수사했지만 컨레드의 흔적을 찾을 순 없었고요. 해당 사건은 무려 반세기 동안 미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무려 52년 만에 그가 있는 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토마스 랜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집에서 숨을 거두었다. 놀랍게도 희대의 은행 강도 컨레드를 잡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사망 부고란이었습니다. 뭐야, 이름을 바꾼 거예요? 아까는 콘레드라며. 토마스 랜드는 누구예요? 부고 기사로 범인을 어떻게 찾아요? 은행 강도 사건 범인 콘레드와 부고란 속 토마스 랜들은 정말 놀랍게도 동일입니다. 우선 콘레드와 토마스의 생일은 7월 10일로 일치. 두 사람은 콜로라도 덴버 출생이라는 것과 졸업한 대학교도 일치. 그리고 부모의 이름도 거의 유사. 뿐만 아니라 경찰은 1960년대 콘레드가 작성한 서류와 2014년에 토마스가 작성한 서류를 대조. 그 결과 두 사람이 동일 인물임을 확신했고요. 컨레드가 돈을 훔쳐 탈환한 뒤 토마스 랜들이란 가명으로 살아왔음을 알아냈습니다. 부고 기사를 눈여겨보고 범인과 대조해본 거는 대단한데요. 부고 기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얼마 하루에 죽는 사람이 수십만 명일 텐데 그걸 어떻게 하냐고. 컨레드는 실제로 사건 발생 1년 전 백만장자 사업가 토마스 크라운이 은행 강도를 벌인다는 내용의 영화 토마스 크라운 어페어를 무려 6번이나 관람. 자신이 제일 좋아했던 영화처럼 은행 강도 행각을 벌였고요. 마치 영화 속의 주인공인 것 마냥 등장인물의 이름을 가명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후 여유로운 생활을 만끽하다가 2021년 5월 사망 직전에서야 가족들에게 자신의 범행 사실과 본명을 고백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가명을 쓰고 가짜 인생을 평생을 산 거잖아요. 분명히 마음이 막 그렇게까지 편하진 않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는 숨기고 살았지만 세상에 당신의 죄를 똑똑히 지금부터 기억할 겁니다.